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탐구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문재경 강사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학생하고 클리닉을 하면서 상담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그 제 수강생의 어머니께서 저와 동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내가 친구의 자식을 가르치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곳에도 저와 친구이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어머님들도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이제 치르게 될 입시 2027학번이 될 것이고요. 그 입시를 2027 수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저는 이제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자, 우리 정말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정말 2027 수능이 걱정돼서 이 자리에 오셨을까요? 정말일까요? 자, 당연히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사실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인 거 아닐까요? 공부를 했다고 하면 수능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7 수능에서 이렇게 설명에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와주셨다는 뜻은 결국은 이 문제거든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미적분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교육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항상 고3 때 배우는 과목이 제일 어렵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적분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었거든요. 그때 미적분 어렵다는 얘기 안 나왔어요. 그럼 무슨 소리냐면 고3 과목을 고3 때 처음 하는 애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럼 무슨 뜻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공부 안 한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예요. 미적분이 어렵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겁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로 보면 재수생들은 사실 미적분을 가장 많이 하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공부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되면 미적분이 굉장히 할 만한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또 두 번째,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미적분은 양이 많다. 근데 사실 그 과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30%에 해당하는 내용만 미적분에서 처음 만나는 내용이고요. 70%는 수학 1과 수학 2에서 다시 만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미적분이 양이 많고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이유는 수원 수투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적분이 양이 많지만 미적분을 선택을 하면 수원 수투하고 상호 보완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질은 공부를 하면 된다. 공부 좀 했으면. 자,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고민입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두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왜 안 할까? 왜 안 하지? 공부를 왜 안 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발견했던 부분은 시작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무언지를 모르니까, 내가 배우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개념인 거예요. 다시 개념인 겁니다. 수능적으로 개념을 제대로 학습을 해야 뭐라도 만들어지는 건데 일단 문제풀이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일단 먼저는 지금의 교육과정, 지금의 수능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언컨대 수능 특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능 특강을 믿고 거른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믿고 걸렀습니다. 근데 지금의 수능 특강을 걸으면 입시에서 걸러집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이제 수능 특강의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제가 손풀이를 아이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수능 특강 2026 수능 특강의 지수로그 함수 단원에서 레벨 2의 1번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손풀이를 다 이제 적고 이 부분을 다 아이들한테 나눠주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있어요. 제가 작년 것도 풀어봤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없었던 특이한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지수로그 함수를 가지고 방정식을 세워서 그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방정식에서 근을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고요. 방정식에서 근의 개수를 따지는 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근데 그냥 방정식 그냥 이러고 넘어가 버리니까 아 이거 고2 수학인가 보다 이러거든요. 이거 고1 수학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단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이번 킬러 문제가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능 특강 원본을 푼 사람과 안 푼 사람의 유불리는 이거 뭐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수능 특강을 걸르는 학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걸르라 말하는 학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전국에 있는 학원판에서 학생들의 등급이 오르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성공하는 입시를 치른 학생들의 비율이 딱 3%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 처음 들어갔을 때 등급에서 수능 등급까지 딱 3% 등급이 오른다고 해요. 저는 이 숫자가 의미 있는 숫자로 봅니다. 이 정답률 3%.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너무 비슷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이건 특별히 이제 미적분 문제인데요. 수능 특강에서의 원본 문제입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이라고 단어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역함수 미분법이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거든요. 역함수에서 정역의 x좌표를 알 수 없게 낸 거예요.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유형이거든요. 이번 유월평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뒤에 문장을 보시면 G'의 A가 3분의 1일 때 F'의 GA의 값, A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A 더하기 F'GA의 값 G'A는 3분의 1에서 8분의 1로 바뀌었죠. 숫자 변형이에요. 숫자 변형.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배제하고 지금의 수능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수능 특강만 주구장창 보면 되냐?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수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드리는 것은 공식을 외워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려고 하면 제대로 그게 왜 배우는 건지, 이걸 뭘 배우는 건지 이 부분을 먼저 학습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학습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즘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 문해력 이슈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두 점 P와 Q의 시각 T에서의 위치를 FTDT라고 했을 때 그거의 동의어 표현을 5가지를 제가 적은 겁니다. 사실 이 뒤에 더 있거든요. 근데 이 칸을 넘어갈 수는 없어서 제가 좀 자른 겁니다. 그래서 동의어 표현을 싹 다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문제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재해석하는 능력들을 배양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효과 굉장히 크거든요. 실제로 이제 제 이번 수강생의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제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뒤에 바로 학원이 있어가지고 클리닉 참여를 못하고 수업만 들었어요. 이 친구가 3월에 처음에 입반했을 때 4등급이었습니다. 이번 6월 평가원 2등급에서 최상단 하나만 더 맞으면 1등급 되는 점수를 받았거든요. 이 친구가 딱 얘기했던 게 저 개념 정리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저 29번 킬러 문제를 제가 직접 풀어서 맞췄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제 수업에서는,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집에 가서 부모님들께 수학의 실력 향상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개념이 됐다고 보자고요. 개념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엔 레벨업을 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뭐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맘때쯤 정시로 돌렸을 때 보통 등급이 3등급에서 4등급인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뭐 동의 어느 정도 해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4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은 어떤 등급을 의미할까요? 지금의 입시에서 4등급은요. 3점짜리가 있고 2점짜리가 있고 4점짜리가 있습니다. 4점짜리를 다 버려요. 4점짜리 한 문제도 안 풀어요. 그리고 2점짜리, 3점짜리만 다 맞추면 그게 48점이거든요. 4등급 컷이 46점에서 50점 사이에 형성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4점을 하나도 안 풀고 3점짜리만 다 맞추면 4등급 정도 언저리 점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그 아이들은 도전을 안 하는 겁니다. 4등급, 3등급인 아이들이 등급이 오르지 않는 것은 도전을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럼 왜 이걸 안 할까? 라고 했을 때 제가 관찰한 부분은 이겁니다.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이걸 떠올려야 되나 저걸 떠올려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풀이에 대한 가이드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좀 구성을 하거든요.
자, 이것은 제가 이제 어떠한 생각의 흐름, 어떤 사고, 제가 문제를 보고 떠오르는 발상들을 시각화를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특수한 단서가 있으면 그거를 보고 오잉? 이상하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을 적어줘요. 감수할 수가 없겠구나. 그럼 거기에서 따라와야 하는 생각을 적어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를 추론을 하는 과정을 제가 시각화를 다 해주거든요. 사고의 순서를. 그럼 이거를 아이들이 그대로 열심히 적고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험장에서 제가 풀었던 그 방식대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점수가 폭발적으로 오릅니다. 또 제가 이제 이거는 킬러 문제에서 제가 좀 특별하게 좀 신경 써서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스텝 1, 그리고 두 번째 스텝 2, 세 번째 스텝 3, 뭐 뒤에도 이제 스텝이 뭐 이렇게 있는데요. 단계별로 제가 풀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능은 여러 개의 단서를 한 문제에 응축해서 한 번에 푸는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를 풀면 그 다음에 새끼 문제, 그 다음 새끼 문제, 그 다음 새끼 문제가 나오는 형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를 나누어서, 마디를 나누어서 마치 영어 단어 해석을 하듯이 그런 느낌으로 풀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제가 풀이를 해주면 아이들이 이 풀이가 가장 좋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로 요거에 대한 효과를 본 친구, 올해 졸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1년 동안 제 풀이 방식을 쭉 열심히 따라한 거예요. 이 친구가요, 수능날 커리어 하이 찍었다. 1년 중 수능 점수가 제일 높았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 시작 때 5등급이었어요. 5등급에서 2등급, 이 친구도 80점으로 끝났거든요. 하나만 더 맞추면 1등급인 그런 점수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제 시립대를 가게 됐습니다. 사실 수학 때문이 아니라 다른 과목 때문에 시립대를 가게 된 케이스기는 해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력 향상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고 사실은 어머님들의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일 수 있어요. 숙제를 일단은 하는가, 그리고 숙제를 하면 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자, 숙제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집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키웠던 그런 관성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숙제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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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에서 멘트가 바뀌셔야 됩니다. 공부했니? 공부했니? 왜냐? 자, 이 부분을 제가 좀 민감하긴 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죠. 과제를 한다라는 것과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같을까요? 당연히 지금 맥락상 아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과제를 다 했니라는 질문에 네, 다 했어요 라는 답을 하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요. 저 한 10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제 수업에서도 과거에 비슷한 거의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어떤 친구는 자신 있게 다 했다고 말을 하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저 열심히 했는데 수행이랑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한 10문제밖에 못 풀어왔어요. 누가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을까요? 100% 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일 것 같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전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수능의 정시에 올인하기 위해서 모인 친구들이에요. 적어도 지금 1등급이 나오는 학생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제 과제물을 100% 완성을 했을 때 못해도 90점 이상, 일반적으로 100점이 나오는 난이도로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1등급이 아닌 학생이 과제를 100% 완성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요소가 들어갑니다. 참고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게 공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겠냐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제를 다 했니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를 망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아이들한테도 처음 딱 신규생 들어왔을 때 첫 시간에 얘기를 해요. 과제 한 문제만 풀어와도 된다. 근데 네 힘으로 풀어라. 괜찮으니까. 다 완성 못해도 뭐라고 안 한다. 하지만 공부를 해와라. 그러면 나는 네가 지난주보다 실력이 늘은 것을 확인하면 오케이, 난 칭찬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과제를 한다는 자체의 부담을 느끼진 않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굉장히 많이 혼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관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클리닉을 꼼꼼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부분. 자, 요거는 요즘 아이들이
인터넷 매체를 너무 많이 쓰고 전자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손글씨를 많이 안 써봐요. 경험치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 시험은 종이로 보잖아요. 그래서 종이의 필기체를 확인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특이점인 건데, 자, 이게 이 친구 실제로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는 수강생인데 이걸 fx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fx 빼기 fm 한번 써볼래? 그래서 fx 여기 빼기를 제가 지웠습니다. fx 빼기 fm을 쓰고 자기가 혼자 터졌어요. 그냥 혼자 웃어요. 아하하, 이상하네요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또 자, 요거 제가 지난번 설명회 때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 뭘 쓴 것 같으세요? 실제로 저는 이거 아이가 쓰는 걸 라이브로 봤거든요. 자연상수 2라는 게 있습니다. 2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래요. 이렇게 써요. 충격적이죠. 과정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써놓은 것만 보면 뭔가 이런 기호가 있나 보지, 우리 때 안 배웠던 새로운 기호가 있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아니에요. 기호 바뀐 거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 교정을 들어갔어요.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교정해야 될 것 같으세요? 마이너스 1을 옆에다 써라 그럼 옆에다 쓸까요? 이거 급하게 쓰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빠르게 쓰더라도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지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냥 괄호를 쓰겠습니다. 교정이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교정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야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 다음에 답을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제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로 정답률 개선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또 이 친구, 이것도 굉장히 제가 충격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이거 A 같거든요. 이게 세타입니다. 세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운데를 갈라줘야 되는데 급한 거예요. 급한 거예요, 자기가. 자, 요거는 또 세타 같거든요. 이건 또 알파예요. 급하게 쓴 거, 급하게. 가다 끊긴 거죠. 이걸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는 이제 A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추억이랄까요? 이런 걸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손풀이가 굉장히 확인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자, 이 친구는 제가 이제 개별 상담을 하면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난 친구의 사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 학생이 제가 이제 3월 달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봤던 부분인데 이 친구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게임이 얼마나 시간을 좀 먹고 있고 얼마나 의미 없는 시간으로 너의 인생을 채우고 있는지를 제가 다 그렸어요. 다 시각화해서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다음 주에 딱 나타났을 때 이 멘트를 합니다. 게임을 선생님 다 지웠어요. 그랬더니 공부할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듣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3월 교육청 때 5등급이었던 친구가 딱 3개월 만에 지금 30점 올라서 요번에 3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이 추가가 됐는데 등급이 2개 올랐다라는 것은 대단히 많이 성적이 상승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적 상승들이 저희 수강생들은 모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올인반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한 발 빨리 시작해서 중요한 것은요. 논술 쪽에도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미적분을 차분하게 만들어서 그게 3학년이 됐을 때 어느 정도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 논술이라는 길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갈 수 있는 경로를 하나 더 만드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미적분 수능 올인반은 7월 17일 개강을 하고요. 자, 클리닉은 5시에서 6시까지 제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6시에서 9시 반 본수업 진행을 하고요. 클리닉 9시 반부터 더 진행을 할 겁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년에 제일 빨리 퇴근했던 게 11시였던 것 같아요. 학생들 클리닉 끝까지 진행을 하고 제일 빨리 퇴근한 날이.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하나하나 다 붙들고 그 아이들의 정말 속속들이 다 파악을 하고 관리를 들어갈 겁니다. 요번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수업 때나 이럴 때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이래서 클리닉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1대1 클리닉 지금 정규반에서 토요일 6시에서 10시까지 4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 질문이 있거나 뭔가 더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와서 상담 받고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자고 한다면 지금 내용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좀 이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수업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성장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부모님들께 감동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